집 팔라 강요 안 해라면서 왜 대통령이 매일 부동산을 두드릴까? 안녕하세요. 정치 뉴스도 MRI 찍듯 구조부터 보는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입니다. 오늘 수술대 위 환자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추구할 뿐 집 팔라 강요 안 한다. 핵심 메시지 실거주는 보호, 투자, 투기, 다주택은 특혜 회수 부담 강화. 근데 민수 오빠가 보기엔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들립니다. 강요는 안 해. 대신 손해가 나도록 제도를 설계할게. 선택은 자유. 결과는 내 책임.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연일 코멘트가 나오는지, 시장은 뭘로 반응하는지 수술 들어갑니다. 1. 이 발언의 문장보다 중요한 건 구조다. 대통령이 말한 구조는 딱 4개의 레버예요. 세제, 투기, 다주택의 초과 수익에 더 큰 부담, 금융, 대출, 만기 연장 같은 숨구멍의 조건을 달거나 제한, 규제, 거래, 보유, 전매, 허가 등 룰 세팅, 공급, 시장을 진짜로 누르는 건 결국 물량.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 집 팔라고 강요는 안 한다는 말은 행정명령으로 강제 매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레버리지를 어렵게 만들고 버티는 비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스스로 포지션을 정리하게 만드는 설계를 말합니다. 집 강요가 아니라 게임 룰 변경. 이 왜 연일 부동산 코멘트가 나오나? 정책이 아니라 여론전과 시그널이다. 대통령이 SNS로 자주 치는 건 정책 발표문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심리를 건드립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이번엔 진짜로 비용 올라간다. 무주택, 1주택 실거주에게는 너희 편 프레임 선정. 관료, 금융당국에게는 가이드라인 맞춰라. 실제로 야권장 동혁 대표는 컵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고 논점 중 하나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로 붙었습니다. 여기서 민수 오빠의 진단. 지금은 정책의 디테일 싸움이 아니라 누가 공정의 깃발을 드느냐 싸움입니다. 부동산은 한국에서 그냥 자산이 아니라 계급, 세대, 지역, 정치 지지층이 한꺼번에 얽힌 초대형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매일 맥박을 직접 짚는 겁니다. 3. 정상화라는 단어의 실체. 선진국형, 한국형, 둘이 다르다. 대통령은 선진국들처럼 정상화를 언급합니다. 근데 선진국형 정상화는 보통 3요소가 같이 가요. 보유거래세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임대차 시장의 제도적 안정, 임차인, 임대인 룰 확립, 공급의 지속성, 장기 파이프라인. 한국형 정상화는 자주 이렇게 됩니다. 세금, 대출로 수요를 눌렀는데 공급이 늦거나 지역별로 엇갈리면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해요. 실제로 서울 전세 부담 때문에 경기권 매수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을 언급한 보도도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투기 억제가 주거 안정으로 자동 변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시장 데이터. 지금은 폭락장이 아니라 미세한 방향 싸움 구간. 지표를 보면 최근 주간 단위로 매매, 전세가 완만한 상승 흐름이 잡힙니다. KB 통계보드 기준 1월 말 기준 전국 주간 매매, 전세 지수 모두 상승률이 플러스 쪽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도 2월 초 기준 매매, 전세가 상승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가격이 무너지는 장보다는 정책 리스크가 기대와 심리를 흔드는 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발언이 더 크게 들려요. 가격이 급등, 급락이면 발언이 묻히는데 지금은 시장이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한 구간이라서요. 5. 이번 메시지의 핵심 타겟. 다주택자 버티기의 숨구멍과 출구. 이미 정부 쪽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일몰 일정을 강조하는 흐름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5월 9일 종료 언급도 나옵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이 논점으로 올라왔고 관련 규제 발표 예고 보도도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같이 가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출구, 매도, 유예 끝나기 전에 정리할까? 라는 매물 유인, 버티기, 금융, 만기 연장, 추가 레버리지 어렵다 라는 보유 비용 증가. 결국 목표는 버티면 이긴다는 기대를 깨는 것. 여기서 다주택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예측 가능성 회복. 왜냐면 그 예측 가능성이 내 수익률을 죽이거든요. 6. 그런데 역효과 리스크도 있다. 전월세 전가, 거래 절벽, 양극화. 정책이 공정 프레임을 타면 정치적으로는 강력하지만 부작용은 세 갈래로 옵니다. 전월세로 전가. 보유 부담이 커지면 일부는 임대료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장이 그걸 다 받아주느냐는 별개. 거래 절벽. 세금, 규제로 팔면 손해, 사면 불안이 되면 시장이 얼어붙고 가격 발견이 늦어집니다. 양극화. 핵심지는 버티고 주변이 흔들리거나 현금 부자만 사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에 공급을 같이 넣는 이유가 여기에요. 수요 억제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만들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7. 민수 오빠의 결론. 이건 강요가 아니라 손익구조 재설계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집 팔라고 강요가 아니라 투기, 다주택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버티기 비용을 올려서 선택을 유도하는 것. 왜 연일 말하냐? 지금은 디테일보다 프레임과 시그널이 시장을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 성공 조건은 공급의 신뢰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 임대차 충격 관리.
실패하면 전월세 전가, 거래 절벽, 양극화로 정상화가 아니라 짜증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오빠식 한 줄 처방전. 강요는 안 한다는 말은 강제 집행은 안 한다는 뜻이지 손해 안 보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뉴스 보면서 혈압 오르셨죠? 그 혈압 구독 버튼 누르면서 내려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는 다음 방송 때도 부동산에 또 맞아가면서 해보하겠습니다.